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5월 첫 주로 들어섰습니다. 5월 첫 주인데 좀 연휴가 기네요. 징검다리 연휴죠. 저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고, 저희야 평생을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한낮에는 좀 많이 땀이 날 정도로 좀 덥습니다. 더운데 지난주인가요? 시장에서 보니까 땀을 흘리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첫 주면서 지금 출전 두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주까지 거의 270두가 넘었었죠. 근데 이번 주는 260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출전 두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다음에 출전 투수가 줄은 건 줄은 거지만, 편성의 레벨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 편성의 레벨이 이렇게 자꾸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좀 재미가 없어요. 박진감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H, 하이, 그 다음에 미들, 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1, 2, 3, 또 1, 2, 3, 그 다음에 로우드 1, 2, 3.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의 경주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좀 경주의 어떤 편성의 경중을 좀 따지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좀 편성이 좀 극운해서, 예를 들어서 혼합 1군이다. 혼합 1군인데 하이 클래스다. 아주 센 말들만 나왔다. 그 중에서 한 3마리가 세고 나머지는 좀 허름하다. 그러면 한 요 정도의 급수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류를 나누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요 정도 클래스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미들, 하이권 클래스, 거기에서도 조금 처지는 말들, 요런 마필들이 대부분 나죠. 물론 이런 데서 이제 한두 마리 정도 이제 특출난 말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조금 요 정도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편성들이 많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일간 요새는 다 11개 경주라는 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늘이 금요일 노동절이었었기 때문에 이 관리사들이 작년까지는 기수들만 나와서 아마 조교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관리사들도 많이 나와서 좀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번 주 출전하는 말들만 조교를 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일 토요일경마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했고요. 국내산 6등급 마필들 12마리. 자, 이제 신마들이 나와 있죠. 드리머스, 선스팟이 있습니다. 누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있고, 킹라이트도 있고. 지금 이 드리머스, 킹라이트, 뉴 빅토리가 한 경주에 주행 심사를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누가 좀 많이 전력 질주를 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경주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좀 띵말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아요. 지금 지상 여제가 좀 뛰어봤고요. 선스팟이 지난 주행 심사에서 선행을 나서 가지고 전 구간을 좀 여유 있게 통과를 했는데, 여유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자, 모래를 안 맞아봤다라는 겁니다. 모래를 안 맞고 혼자 아주 편하게 전 구간을 편하게 뛰었어요. 외곽에서 조금 붙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아주 심한 압박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거의 혼자 뛰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뛰었다라는 건데, 그런 경주가 또 펼쳐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주행심사 때처럼 똑같은 경주를 펼칠 수 있겠느냐. 다른 경주가 나온다면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다른 전개가 나온다면.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행심사에서 그 기록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뉴빅토리입니다. 뉴빅토리는 지금 그 경주에서 같이 뛰었는데, 이 라스트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결승선에 와서 한 100여 m를 남겨두고 계속 그 채찍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직 어린 티를 많이 냈다는 것이 뉴빅트루는 조금 이 경주에서 처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드리모스입니다. 드리모스인데 호크잉의 혈통이다. 역시 이 호크잉의 혈통은 딱 표시가 나요. 그냥 체형에서 딱 표시가 나요. 근데 아주 참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누차 호크잉의 혈통은 말씀을 드렸죠. 이 머리가 상당히 높아요. 이 높은데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 구조에 있는 놀부시대 있잖아요. 아주 등치 크고 한 490kg 나고, 정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힘으로라도 여기선 단거리인데 이거 못 뛰겠습니까? 근데 모래만 맞으면 뒤로 가요. 이 머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부시대가 몸이 좀 딱딱하다면 걔는 머리도 높고 몸이 좀 딱딱해요. 근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그 반대예요. 머리는 높은데 이 몸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몸통 자체가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필이 청개럭키 이제 좀 일요일자에 나오는데, 그 말하고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얘가 앞서요. 웬만하면 이렇게 앞서질 않는데, 앞서는 건 둘째 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앞설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는 것도 앞서는 거지만 얘가 스스로 그냥 재갈을 물고 뛰더라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앞설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길게 가면서도 상당히 물고 가는, 그러니까 조교자가 제어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 한 300m, 400m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렇게 물고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액션을 보인다는 것은 이 몸놀림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부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드리모스가 문세영 기수라면 여기서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고, 선스팟은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온다라는 얘기죠. 두마필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안쪽에서 하나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가운데 낑기는 지상여제가 그래서 가장 전개를 좀 유리하게 펼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띄어본 말 위주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거리 1200m고요. 제가 이제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 이런 경주, 아까 말씀을 드린 이렇게 그 편성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 1번, 2번, 3번.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이거를 또 5개로 또 쪼갰어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경주의 어떤 편성의 강도를 상당히 많이 쪼개놓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외상가가 아닌 사람들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위권의 클래스의 말들 중에서도 또 상위가 아니라 중하위 클래스죠. 그래서 이런 경주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이런 경주의 어떤 특징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인기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자력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야, 이 중에서 너는 2마리를 뽑아내면 돼. 2마리를 뽑아내든가 네가 거기서 조교 좋은 놈을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은 조교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이런 자력으로 입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전개의 실수 있지 않습니까? 기수의 어떤 기승술, 전개의 실수, 그러니까 하나만 실수를 하면, 경주에서 실수를 하면 무너질 확률이 높은 마필들이죠. 그러나 능력이 있는 말들은 한 번 실수를 하도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력으로. 그런 것들이
상위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의 말들과 이 중위 클래스의 말들이 이런 게 차이점이죠.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한 번씩 실수를 딱 벌써 늑발을 한다거나 중간에 누구하고 부딪힌다거나 누구한테 진로가 막힌다거나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이 클래스의 말들도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능력을 보이는 게 하이 클래스의 말들이죠. 그러나 중위 클래스들은 그런 게 없는데, 자, 여기가 이제 그런 레이스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그런 게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키마가 있습니다. 키마가 있는데 이 키마 자체도 사실 잉글랜드요. 지금 이 순간을 빼놓고는 뛰는 게 없었죠. 지금 이 순간은 참 대단한 말이었었어요. 잉글랜드의 혈통이라 제가 큰 능력이 없는데 그 혈통도 보면은 특출난 말 하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말들은 다 못 돼요. 딱 하나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들은 보면 평균을 쭉 잘 뛰는 마필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이 키마도 마찬가지예요. 좀 하이 클래스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밖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M2지만 그나마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왕입니다. 지난 경주 1000m에서 간신히 왔어요. 아주 쥐어짜다시피 해서 왔어요. 거기다가 라스트에서 이 100여 메타를 남겨두고 안으로 기대서 이게 아마 제재를 먹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완벽구가 있습니다. 완벽구가 지금 1200인데 여기 1200에 죄송합니다. 1200인데 여기서 뛰는데 얘는 요만큼 오면 서요. 왜? 뒤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후차권에서는 키마를 축으로 마왕이나 앞에 가는 완벽구인데 완벽구가 가서 여기 와서 얼마나 버티냐 이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뒤에서도 어떤 추임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추임마가 없어요. 딱 하나 4번 더 하이인데 너무 작아요 체구가. 그 다음에 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중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좀 버리고, 그러니까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얘는 M3 정도의 능력인데 문세영 기수가 M2로 끌어올려요. 능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능력이면 여기서 다른 말들하고 좀 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경주가 전부 다 이렇게 축은 있는데 뒤가 없는 경주가 많이 있어요. 한 방 이럴 때 축이 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을 때 한 방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주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도 역시 여러분들 한 방으로 가지 못할 바에는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아까 두 경주라는 게 두 번째 경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가끔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주는 좀 1200입니다. 동방태양을 볼까요? 일단 뭐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는데 가평 빅토리예요. 가평 빅토리가 한 400 몇 킬로, 400 초반대예요. 아주 작은 체구의 마필인데 나머지 그 뒤로 말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워캣, 세영이, 태종이, 범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기수에 따라서 입상, 물론 뭐 어떤 기수가 상대가 같을 때는 기수의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센 말이 있는데 거기다 기수 능력이 아무리 좋아봤자 뭐 그 말의 능력을 자기가 업고 뛰지 않는 이상은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주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가 몇 경주라고 말씀을 안 드렸죠. 말씀을 또 잊어버렸네. 369입니다. 369. 3경주, 6경주, 9경주를 제가 그나마 축이 서 있고 요거는 한번 좀 노려봐야겠구나 하는 말들이 3경주, 6경주, 9경주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미스터 탱크입니다. 미스터 탱크인데 사실 지난번 뛰는 거 지난번에도 추천드렸죠.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스터 탱크는 M2예요.
근데 다른 말들은 M3예요, 3. 그래서 미스터 탱크가 요 정도 어떤 요 2와 3의 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얘기죠. 이 경주에서만큼은. 자, 그래서 이제 미스터 탱크를 축으로 공략하는데 축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주에서 유진아가 추천하는 건 뭐냐? 취임만만 찾으면 돼요. 취임만. 근데 최근에 이제 주로가 가볍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가 온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비가 와봐야 오는 건데 근데 비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오늘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일어났더니 제가 부러진 왼쪽 발목이 부러졌었잖아요. 한 2년 전에 2012년 6월 20일이니까 한 3년 됐네. 근데 이게 거기가 막 쑤셔요. 아침에 비 오면 이 전국구예요. 이 허리는 그 지역구인데 이 발목은 멀리서 그러니까 어디 경상도에서 비가 와도 알아맞히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뉴스 보면 비가 와 있대요.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 비가 주로가 그렇게 가볍다는 얘기예요. 가볍고 비 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또 토요일 날 주말에 또 비가 온다니까 좀 그렇네요. 아주 가벼우면은 그러니까 오전에 어떤 그 주로 파악을 좀 비가 안 오고 안 왔을 때 주로 파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경주의 주인공 다른 말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또 얘기해야 돼요. 뭐 초원신비, 뭐 레드스킨, 로신한테 이거 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 안 한 거는 골든 크로스밖에 없죠. 골든 크로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이게 뭐랑 뛰었지? 마왕이랑 뛰었어요. 맞아. 아주 상대가 약해요. 1000m예요. 1000m에서 이마필이 스타트를 딱 골 하니까는 뒤로 가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상코나 막 돌 때 뒤로 가요.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고. 그러니까 아마 모래를 맞아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얘는 1200 가겠다. 당연하죠. 그죠? 뒤로 갔어요. 근데 라스트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트는 잘했어요. 스타트 잘했는데 요만큼 모래 맞고 촥 뒤로 쳐져요. 촥 쳐졌다가 다시 쫙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찬 해리온, 마왕 뭐 이런 마필들이었었기 때문에 마왕도 뭐 안으로 기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안정적인 자세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이 유연함. 아주 마체의 유연함을 제가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은 힘이 차면 찰수록 말이 빨리 변화를 해요. 변화의 그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를 뭐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 다 알 때 그러면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뭐 5착인가 왔는데 다음번에는 다 인기마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동방태양의 능력이시여 초원신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추천해서 아주 적중시켰던 경주였었죠. 35.8배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경주에 참 제가 지난번에 추천은 드렸었지만 이렇게 못 뛰는 말인지는 몰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이 뭐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장단점이 없어요. 밋밋해요.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도 쥐어짰어요. 박태종 기수가. 뭐가 없어요. 잘 따라 붙긴 해요. 근데 뭐 여기서 박태종 기수가 뭐 승부 회피할 일도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이 골든 크로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뒤로 가는 단점은 있지만은 그 유연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입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조교 내용 보시면 다른 데 가서 한번 여러분들 훑어보세요. 뭐 캐네디언 드림 뭐 최원준 기수가 막 두들겨 패고 막 체중만 안 빠지면 많이 그러니까 어떤 체중이 크게만 안 빠졌다면 한번 노려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뭐
뭐 여기는 그냥 트리플 샤인만 말씀을 이것도 말하고 가야겠구나. 예. 이 트리플 샤인의 어떤 그 단점은 뭐냐면 그 발을 많이 꺾기 때문에 그래요. 덩치가 크지만 발을 꺾어요. 발을 꺾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런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이게 막 보면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저 새끼 저거 포크레인 또 찍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라스트 오면 발 푹푹푹 찍는 말들 여러분들 표현해.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뭐 발 포크레인 찍고 있네 뭐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을 제가 예상가하면서 알았어요.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안 쓰질 않습니다.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발만 꺾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앞발을 꺾는 거, 앞발을 꺾는 것만 보이는 건데 이 앞발을 꺾을 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걔 발 쓰는 게 원래 그래.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이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 앞발을 꺾는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거의 다 뒷다리에 있습니다. 뒷다리. 제가 그 마사에 어디 가서 보니까는 예시장에서 말을 보는 요령 중에서 이 앞에 어떤 발달을 봐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7대3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D가 7이고요. 앞이 3이에요. 이 앞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깨의 넓이, 목의 어떤 그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이게 좋아도 후구가 받쳐주질 않으면 후구가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요만해 보세요. 이게 안 받쳐주면 밀어내지를 못해요. 말에 아무리 앞이 좋아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앞다리는 방향타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뒷다리가 다 힘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 이 앞이 또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당히 맞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 거는 맞아줘야 이게 뭐 저는 한 7대3 보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한 6대4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를 좀 많이 후구의 발달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앞발을 꺾는 이유가 이제 그게 뭐냐면 요배통, 허리. 이제 허리가 나쁜 말, 그 다음에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말. 이게 차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차주지를 못하면 발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차면은 발이 앞으로 쫙 뻗어나가요. 차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꺾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만 찾아내시면,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찾아내시면 저보다 월등한 나은 그런 예상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리플 샤인의 문제점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라운셀마를 보자고요. 얘는 지금 뒤는 조금 잘 생겼어요. 근데 목이 짧아요. 목이 짧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짧은 말들은 다 보면 제가 표현하는 숏다리예요. 숏다리. 목이 짧으면 앞다리가 길 수가 없어요. 짧아요. 근데 얘는 뒤는 잘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면 지난번처럼 버텨준다고요. 버텨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말들이 선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거의 무너져요. 거기다가 얘가 왜 그러냐? 숏다리기 때문에 조교할 때도 보면 쫙 오죠? 이 중반쯤 딱 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kg로 왔으면 여기는 한 40, 30 이렇게 떨어져요. 아주 빨리빨리 무너져요. 왜?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뒤가 잘생겼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지만은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세에서 좀 무너지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이면 또 거기다 비가 오면 뭐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자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금빛 등판은 당연히 인기일 거고 제가 여기 이제 이경주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이 금빛 사마입니다. 금빛 사마. 자, 이 생김새를 보면은 그러니까 딱 80, 90, 480kg대가 가장 이상적인 체형이라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축소해 놓은 거, 작게 만들어 놓은 게 뭐 한 460,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450은 사실 좀 적고요. 한 460, 체중이 한 20kg만 더 나가면 이게 장거리까지 다 통용이 돼요. 통해요. 근데 이 460은 보면은 맥시멈 근성이 없다면 1700, 1800이에요. 맥시멈 봐줄 수 있는 게.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니, 간간히 잘 뛰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체형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460kg대 이 금빛 사마가 딱 480kg대에 그거를 약간 줄여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전부 다 하자가 없어요. 잘생기고 부드러워요. 근데 아직 어리더라고요. 제가 이마필로 뛴 걸 봤는데 보여드라? 좀 춤추춤대던 그런 기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만 이제 좀 적응을 하면은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오늘 이 경기에서 제가 1번 그 누구죠? 트리플 샤인과 2번 나온셀마의 어떤 이 좀 단점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왜 단점만 말씀을 드렸을까? 자,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이 완전 무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부터요? 작년 11월 30일인가요? 그 전인 것 같아요. 10월 28일. 예, 3차 골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인기 1위였었을 것 같은데. 안경을 써도 안 보이네. 예, 인기 2위였었고요. 그 다음에가 인기 1위, 그 다음에가 최배면이 탔을 때 인기 1위,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입상했을 때 인기 1위, 4월 5일 날 3차 왔을 때 인기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제가 인기도를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1위부터 2위까지 벗어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매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가실 때 보면 알아요. 이 왼쪽 뒷다리 있지 않습니까? 왼쪽 뒷다리를 많이 절어요. 상당히 절어요. 이게 고질이에요, 고질. 얘는 어떤 그 부상이나 어떤 그 밖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또는 뛰다가 무슨 어떤 어떤 질병 부상을 당했거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형? 그거밖에 없는데 뭐 제가 가까이서 안 봤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이 왼쪽 뒷다리에 상당히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타를 못 날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에 갈 수 있는 그 좋은 덩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결정타가 없는 게 마지막에 그 경합 속에서 지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언스타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종합질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무슨 대상경주 뛰었죠? 예, 이게 뭐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찾아요. 저는 뭐 그런 게 별 그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 전에 보면은 쫙 선행으로 이기는데 큰 경주에 가서 딱 뛰니까는 거기를 너무 크게 봐주는 거예요. 그냥 뻥튀기가 심한 거죠. 근데 이마필은 지금 보면은 자, 예를 들자고요. 자, 이게 지금 주로 다라고 치자고요. 지금 이 조그마니까 라이언스타, 라떼 2000, 여기가 뭐죠? 햇빛나. 자, 이렇게 세 마필이 동시에 여기서부터 딱 스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목격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는 거는 이제 눈으로 봤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만안경을 들이대고 보니까 여기서 들이대고 보니까 자, 이 라이언스타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제가 한성열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한성열 기수가 계속 이 내주로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이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잡으려면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조교자가 스스로 말을 못 기대게 한 다음에 똑바로 뛰게 한 다음에 어떤 스포를 해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뛰면 뭐 너무 심하게 기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그럼 얘가 이기려면 뭐예요? 선행밖에 없어요. 선행. 이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야 좀 덜 기대는데 여기 오면 라스트 오면 또 기대요. 서요. 라스트. 펜스 타고 오잖아요. 선행이면 펜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린 50km로 지금 뛰고 있다가
선행을 가서 막 뛰고 있는데 얘는 이 단점 때문에 기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이라고는 좀 이상하고 막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 새끼 여기서 라스트에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다른 말들이 추월을 해요. 추입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단점 때문에 지금 얘가 라스트에서 말이 쓰고 있는데 다른 말이 취급하면 자기가 막건을 샀을 때 만약에 막건을 안 사면은 그래 너 뒤로 가라 응원을 하겠지만은 막건을 사신 분들은 배팅하신 분들은 저 새끼 안 간다고 지금 그런다고요. 근데 이 이유를 알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쓰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선행이지만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면 B까지 와주면 그러니까 주로까지 도와주면 환장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송암히어로입니다. 거세하고 나오죠. 뭐 일단 고개가 높은 단점, 그 다음에 조교자 지시에 반항하는 칼칼한 성격, 아주 꼴통이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조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훈련자 손에 딱 악이 잡히면 그게 경주력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요. 악벽이 잡히면. 근데 뭐 좀 문세영 기수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해리온인데. 참 이마필은 자 실전을 제가 이제 그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그 실전을 봤는데 물론 상대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H가 있고 M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루예요. 여기서도 한 1, 2등급, 3등급이 있다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클래스예요. 이 정도 클래스인데 그런 상대들 틈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붙들고 와요. 여유가 많아요. 몇 마신 이겼죠? 예, 6마신을 이겼어요. 마왕을 6마신을 이겼어요. 6마신을. 선행을 딱 나서가지고. 스타트는 빠르더라고요. 근데 스타트가 빨라도 13초 8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마필, 빠른 마필 만나면은 뭐 선행을 못 가겠죠. 13초 한 중반대, 뭐 초반대 마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거죠. 만에 하나 얘가 선행을 못 나섰을 때 어떤 경주력을 펼칠 것이냐. 지난번엔 선행을 갖고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여유가 중반 이후에 붙들고 왔어요. 붙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월요일 날인가 뭔가 이렇게 병합 쪽을 하는데 보니까 자꾸 말이 안 뛰려고 해요. 여기 오지 우리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쯤 오니까 말이 이 상대한테 쳐져요. 보라존. 상대가 약한데 아주 상대가 능력이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능력이 없다라면 좀 이상하고 스피드가 안 나는 마필인데 이 한 100m 남기고 자꾸 쳐져요. 제가 끝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말이 여기 오니까 완전히 거의 퍼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데뷔전 때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이, 그러니까 체형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그랬고 목요일날 어저께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잘못 봤나 싶었어요. 실전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전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상대가 약했어요. 상대가 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 그렇다면 뭐 여기서 지금 대안의 어떤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없어요. 뭐 송암히어로는 휴양이라도 인정을 하십시오. 조교 양도 있고 막 너무 뛰려고 하는 게 좀 문제지 괜찮습니다.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송암히어로가 선행을 나섬으로 인해서 다른 마필을 다 해결을 해줘요. 딱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보니까 무상대복인데 얘가 컨디션이 100이면은 제가 추천드리겠는데 이 80도 안 돼요.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송암히어로가 다른 마필을 다 능력을 다운시켜주는 가운데 무상대복에 그렇다면은 좋은 컨디션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얘가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 이럴 때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 컨디션만 100%만 되면은 이런 경기에서 좀 상대들이 무너질 때 좀 이겨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경기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햇빛나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좀
요 다른 좀 자질구레한 얘기는 빼고 요 마필만 딱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kg대의 순말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참 처음부터 아마 처음에 입상했을 때 이게 적중이 됐던 마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월 4일 맞아요. 예, 기억나는데, 이 마필이 어떤 생김새 때문에 그랬어요. 어린데 이렇게 생겨서 안 뛰는 마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잘 뛸 겁니다.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랬던 기억인데, 이 마필이 지금 실전에서 뛴 거를 몇 번 뛰었어요? 지금 7번을 뛰면서 2승을 했고 준우승을 한 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행을 한 번도 못 나섰나요? 예, 한 번. 그 빠른 마필이 아닌데요. 이 실전에서 저는 생각보다 지금 이 마필이 꼴등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체형이라면 꼴등하게 좀 능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능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200m 활용 타임이 없어요. 얘가 마지막 200m, 이 LF라고 그러죠. 라스트 활용 타임이 없어요. 다 14초에 14초가 넘어갑니다. 잘 뛰어야 13초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1400이에요. 1400. 지금 얘가 지난번 얘도 역시 그거죠. 좀 센 경주에 뛰었는데, 센 경주에 뛰었다고 해서 얘가 안 섰냐? 섰어요. 섰어요. 꼴찌 왔어요. 그래서 자, 이 마필이 지금 인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세 손가락 안에 들죠. 인비액티브, 핑크스타, 햇빛나, 스타미크. 아무튼 인기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폭을 좀 좁혀갈 수 있는 이유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줄일 것이냐, 데리고 갈 것이냐. 데리고 가면은 경주가 좀 복잡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신다면 좀 빼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14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자, 6경주, 그러니까 6경주도 제가 이제 그 5경주에 설명드렸었죠. 여기 뭐죠? 라이언스타, 또 하나는 라떼이천, 그 마지막에 외곽에 있던 햇빛나, 이렇게 세 마필이 동반 스포했을 때 라이언스타는 안으로 기대고, 라떼이천은 똑바로 뛰었고, 햇빛나는 이 중간에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좀 6경주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블랙레오입니다. 블랙레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입상했을 때 퀸치파이어라는 마필이 있었고 18배, 이게 인기 6위였어, 8위요? 예, 8위 치고는 워낙, 그러니까 제가 이 오늘자 초반에 그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뚜렷한 충마가 딱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별이죠, 별. 예. 충마가 딱 있는데 이 블랙레오가 인기 8위인데 18배라는 배당은 사실 적은 배당이죠. 적은 배당이지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6배의 배당을 두 방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한 방이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축은 서 있는데 한 방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5배가 됐든 뭐 10배가 됐든 간에 15배에서 10배 사이면 이게 한 방으로 갈 수 있냐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18배짜리면 황홀한 거죠. 이게 두 방 가서 36배를 먹느니 보다 한 방으로 가서 18배짜리를 먹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거지만 액수는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갖고 5만 원, 이건 10만 원,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희열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경주는 뭐 절대질주는 아시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이 절대질주는 작지만 힘을 안 배해줬다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우리가 어릴 때 새총 많이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쫙 당기지 않습니까? 당겼다가 탁 놓으면 멀리 가지 않습니까? 요만큼 당기면 요만큼 떨어지겠죠. 멀리 당기면 더 멀리 가요. 똑같아요. 이 절대질주라는 마필은 제가 타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는 짧은 건 아니에요. 자기 체형에 비해서는 짧은 건 아닌데 걔 체형에 맞아요.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안 맞는 건 아닌데 이 덩치가 작다 보니까 다리가 짧아요. 근데 이마피를 갖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50에서 100m만 무리를 하면은 여기 오면 200m를 손해보는 그런 전개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수가 어떻게 타요? 앞에 탁 그냥 스타트만 잘하면 딱 붙들어요. 그냥 제가 그러죠. 아까는 라스트고 이건 스타트부터 딱 붙들어요. 뭐 해요? 힘 안배해요. 힘 안배.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에 50m를 몰아대면 여기 오면 200m를 뒤로 가는 효과가 성과가 그 효과라 그러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경마라는 게 과연 기수가 어떻게 타느냐까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초반에 조금만 무리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거예요. 조금 무리하니까 그만큼 지는 건데, 자 오늘은 그게 아니고 체이싱 달러즈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 등치가 좋아요. 한 500kg 나가는데 얘야말로 지금 발을 꺾어요. 발을 꺾는데 여러분들 유심히 윤승할 때 보시면 이 뒤가 짧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뒷다리를 짧게 들어가요. 그래서 막 때려도 스피드가 안 나요. 여기서 막 이찬호 기수가 막 때리는데도 말이 뛸 수가 없어요. 뒷다리를 차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요. 근데 자, 뒷다리를 차지 못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전개, 힘을 안배해주면 라스트에서 남들이 쓸 때 얘는 꾸역꾸역 뛴다라는 얘기죠. 꾸역꾸역 뛰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힘을 안배해주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의 습성을 가장 잘하는 기수가 인류기수입니다. 명기수입니다. 예. 분위기 아시죠?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가 그렇게 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열 지브리인데 로열 지브리는 지금 몇 주 만에 7주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7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제가 어디서 써놨는데 얘도 이 로열 지브리도 예 어느 다리라고는 지금 안 써놨는데 한쪽 다리가 뒷다리가 막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강도를 높이면은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기대요. 계속 기대려고 해요. 말은 체구는 크지 않지만 딱 근성은 있어요. 분명히 근성은 있기 때문에 언제 단거리에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가 강해질 때는 써먹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입상이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은빛 질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랙레오도 지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네. 이거 얘기하느냐고. 얘도 지금 7주 만에 나오는데 골막이 조금 있답니다. 골막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 들은 얘기예요. 골막이 있는데 조교 내용을 봐가지고는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렇게 기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무튼 블랙레오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다음에 절대집주 채식 달러죠. 이렇게 세 마필을 어떻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채식 달러즈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했던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에서 붙들고 있으면 막건 꼭 쥐고 있으라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7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거를 UCC를 한 지가 벌써 한 3년 되나요? 3년 되는 것 같은데 2012년도? 예. 근데 참 여러 가지의 말들의 어떤 체형에서부터 오는 단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도 지금 어떤 확신을 못 가져요. 확신을 못 가지는데 이 머리 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의 어떤 예시장에서 말을 보는 요령 보면은 거기가 아닌가? 예, 다른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에서 이 머리 큰 말, 그러니까 목은 날씬한가, 머리는 적당한 크기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 봐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딱 봐도 저 말이 동체에 비해서 목에 비해서 머리가 적당한 크기인지 그게 가늠이 안 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시종일효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 마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상당히 많이 쫓아다닌 마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부상이 없어요. 부상이 없어 부상. 근데 물론 잔부상은 있죠. 잔부상은 있어도 얘가 그 조교 때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은 정말 웬만한 조교 보는 사람들이라면 현혹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뭐 걸음 진짜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사뿐사뿐 걸어 다녀요. 또 습보할 때는 그 등치가 크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닙니다. 부드럽게 뛰어다니고요.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뛰겠지 아직 힘이 안 찼겠지.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지금 4살 넘었죠? 어디 갔어요? 5살이에요. 5살인데 지금 몇 전이에요? 24전에 1승 2착 3번 3착 2번 왔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 비해서 사실은 24전이면은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아무리 예시장 가서 몸을 봐도 몸통을 봐도 그렇고 다리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하자가 없어요. 잘못된 데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그렇게 제가 수십 번 갔으면 지가 제 성의를 봐서라도 어디 아픈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리 봐도 하자가 없어요. 그냥 결국엔 찾아낼 수 있는 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한번 뭐 다른 어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런 그 기수 시절 때 많이 그런 걸 경험했으면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선배들한테나 예전 노인네들한테 그런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걸 직접 그 어떤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경주도 좀 역시 마찬가지죠. M2 이하 하급의 경주인데 뭐 태풍 돌파가 이 경주는 좌지우지 한다 그럴까요? 예. 선행을 나섬으로써 이 경주를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태풍 돌파가. 만약에 태풍 돌파가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빠르지 않습니까? 승군전이고 그런 걸 우려하는 건데 믿어야죠. 박태령 교수 시켜놓고 물론 말이 아직 그 어린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지금 등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 뭐 요즘에 어떤 그 52kg의 부담 중량, 주로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태풍 돌파가 어떤 그 뭐 다른 마필들은 태풍 돌파가 하는 것, 그러니까 태풍 돌파의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태풍 돌파가 해주는 데서 그래 네가 선행 가면 내가 따라가서 2차 올게 뭐 그런 식이죠. 걔한테 다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은 뭐 그렇죠. 뭐 에코블루 뭐 믿어야죠. 필승 예찬 선행 가야 되는데 태풍 돌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조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렇게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눈에 그러니까 말은 아니에요. 말의 컨디션은 아닌데 참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딱 편성이에요. 편성.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미리 금요일 날 오늘 다음 주 출전하는 말이 5월 둘째 주에 출전하는 말들이 오늘 금요일 5시가 되면은 마사에서 발표를 해요. 마사의 그 사이트에. 그러니까 다 상대들을 조교사나 관리사나 뭐 기수들이나 어떤 말이 다음 주 출전하는 우리 말이 어떤 상대랑 뛰는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자, 금요일부터죠. 그러면 토요일 있고, 일요일 있고, 월요일 있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 목요일. 그럼 이게 일주일 동안 조교를 하는 겁니다. 아, 내 상대가 이렇게 이번에는 약해. 이 또래예요, 또래.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 저 말이 참 이 또래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정력이 없어요. 라스트에 오면 꼭 뭐한테 져요. 그러면서도 얘가 꾸준히 3착, 4착 안에 그 순위권에 맴도는 건 뭐냐면은 역시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필들이 이 1400을 넘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얘가 1400 넘어간 적이 있었나요? 예, 1700을 한번 뛰었네요. 1월 24일 날 1700을 뛰었는데 이게 그때는 뭐 인기 8이었었고 라스가 없었어요. 57km 달고 등 외에요. 역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교사나 이 관계자들도 알아요. 얼추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마필은 1300, 1400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편성을 읽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를 열심히 했다.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매번 그만큼을 뛰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뛸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풀어서 드렸고요. 자, 개선행진곡인데 안으로 자꾸 기대려고 해요. 조교 때도 그래요. 이 마필 원래 습성이 그런 마필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뭐 아직 아예 기대는 걸 포기하고 그냥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합니다. 이런 건 선에 가봤자 아까 그 라이언스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중간쯤은 아니 스스로도 쓰는데 이렇게 더 많이 조교 때 기대면은 이게 더 실전에서 심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뭐 챔피언 트로피죠. 호사람하고 이길 때 정말 그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좀 말씀을 못 드렸죠. 그때 배당이 72배. 어떤 분이 뭐 제 게시판에 글도 써놨고 그랬던 말이죠. 예, 이 마필이 그 마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얘도 보면은 아까 그 절대질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틀린 게 뭐냐면 절대질주는 마체가 왜소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쫙 벌어졌어요. 가슴이 쫙 벌어졌는데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그러니까 이 등치에 550kg가 나가는 말이 왜 10전 동안 많이 들어왔네요. 10전 동안 3번 1등하고 2번 2등하고 5번이면 50%네. 복승률. 3착 한 번 오고. 잘 뛰는 거네요. 근데 제 얘기는 어떤 생각보다 조금 능력이 저하되는 건 물론 부상도 있었긴 했지만은 그런 단점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예측을 해두면은 나중에 1900, 2000 갔을 때 저 마필은 다리가 짧기 때문에 1900 장거리에 가면은 인기 1위였을 때 한번 빼고 그런 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번 경주에서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주는 말이 좋아요.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 경주에서는 1400m고 삼복승식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삼복식 맞나? 이 우먼 차트입니다. 우먼 차트. 근데 얘도 보면은 딱 그런 타입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아주 발바리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좀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기 때문에 라스트 활용 타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딱 라스트 활용 타임 딱 보면 나와요. 얘 다리 짧은 말. 라스트 활용 타임이 거의 14초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4초를 기준으로 해요, 얘가. 조금 이제 무리하면, 경주가 빠르거나 무리하면 라스트가 한 14초가 넘어가는데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상대가 오늘 약하기 때문에 개선행진곡이 여기서 인기를 끌어준다면은 3차권까지는 우먼 차트가 조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챔피언 트로피하고 또래가 배당이 저배당일 때 제가 봤을 때는 2배 안 넘겠죠? 2배 안 넘을 겁니다. 그랬을 때 삼복승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우먼 차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10경주입니다. 여기 지금 이 경주의 이슈는 뭐냐면 4번 장산 라이언입니다. 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퓨전 코리안 코리아가 세요. 그죠? 앞말. 근데 얘는 이제 이 고개가 높죠? 머리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왕대입니다. 왕대도 역시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뭘로 뛰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고개는 높지만 몸, 뭐 다시 말하면 덩치 이퀄 힘, 예.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4번 이 장산 라이언은 이게 안 돼요. 그냥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근성이나 다른 어떤 부분,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지난번에 특명이랑 소통시대랑 들어올 때 얘가 5차고 왔어요. 둘레 다섯 5차고 왔어요. 근데 인기 꼬발이 부마한트, 돌풍처럼 이런 마필에 졌어요.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었던 날입니다. 특명이 센 마필이에요. 문세영이 기수 타가지고 갑작스럽게 입상한 마필입니다. 그 경주의 흐름을 아시라는 얘기죠. 그런 경주에서 5차가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평상시에 그 누구죠? 퓨전 코리아나 왕대는 뭐 퓨전 코리아는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센 데만 뛰어다녔고 왕대도 매번 그 짧은 거리에서 힘만 쓰다가 이제서야 이제 걸음이 나온 거야. 이걸 때문에 이 힘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이 뻣뻣한 그 머리 때문에 이 높은 머리 때문에 1300, 1400은 초반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라스트에 힘 못 써요. 1700 딱 가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1700, 1800 딱 가니까 힘 안 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어요. 앞에 딱 붙어가요. 선두권에 가서 빨리 자리 잡고 빨리 힘을 안 배해요.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여기 1300, 1400에서는 어떻게 돼요? 흐름이 직선이 길기 때문에 얘는 밀고 나가야 돼요.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그 리듬이 없을 때는 힘으로라도 띄워줘야 되는데 힘을 안배를 못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 퓨전 코리아나 왕대가 센데 여러분들은 딱 배당판 보니까 퓨전 코리아하고 왕대가 배당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장산 라이언이야. 그쵸? 나머지 마필은 뭐 마니언큼이 지금 1군 올라갔다 2군으로 내려왔는데 말이 좀 그렇게 안 살아나요. 조금 더 살아나야 되는데 6살짜리 뭐 조금 6살짜리 살아나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참, 이 알라딘이 지금 그 김복성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당장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패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 봐주세요. 실전에서 어떻게 뛰는지. 만약에 그래가지고 지난번 조교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못 뛰어. 에이, 저 조교가 안 맞아.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뛰고 난 다음에 그런 거는. 아무튼 이경주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0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안병기 조교사가 1년 정지목 재정률이 발표가 됐었죠? 예,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마방 말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한 마사에 다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22조 말이 있는데 그냥 지금 이름만 다른 마방도로 가 있는 거죠. 관리는 그러니까 이 안병기 조교사가 여기를 드나들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이 관리는 기존에 있는 관리사들이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격 조정이죠. 원격 조정.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금은 아마 조교사가 못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 샤이닝 크라운에서 또 조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왔어요. 조교가 나오게. 샤이닝 크라운 조교 표시는 돼 있네요. 뭐 제가 했으니까 표시는 돼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뭘 했나 그러고 제가 스스로 하고도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한번 거꾸로 가면 끝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또 그러고 뛰었어요.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제 악벽이라는 거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언제든지 재발해요. 잡혔다가 하더라도 재발해요. 재발을 뭐 이렇게 이 악벽이 아주 심한,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 악벽의 수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와요, 악벽이. 꼭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만약에 배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만 보고 배팅 하시는데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배팅이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경주는 뭐 퀸즈 챔피언이 있죠. 퀸즈 챔피언도 이제 한번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 퀸즈 챔피언이 3등급인데 지금 몇 승했어요? 4전 100%네요. 복승률 100%인데 1200입니다. 오늘 1200인데 아마 요거 뛰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거리가 좀 늘 겁니다. 혼합 2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C2라 그러죠. 근데 이마필은 제가 그랬죠. 이 뒷다리가 약간 벌리고 뛰어요. 약간 벌리고 뛴다. 그러면은 이 벌리고 뛰면은 당연히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으로 단거리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거리가 늘면 또 상대가 강해지면 인기권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을 하겠고요. 57kg 부담 중량 뭐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57kg. 아, 이거 7자 이렇게 써가지고 지난번에 못 하셨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경주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죠. 2군에 올라갔다 내려온 마필이 이제 최강전사입니다. 최강전사라는 마필은 여러분들 나가실 때 보면 알아요. 윤승할 때 나가실 때, 윤승할 때 보면 그 딱 와 타요. 어느 정도인지 와서 타요. 근데 한번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기준에서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얘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기본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만 체크하시니까 컨디션만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캐나디언 드림은 아너 앵겔러퍼는 있고 이제 아너 앵겔러퍼 같은 게 이게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너 앵겔러퍼가 공백기가 28주입니다. 28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는. 그래서 가장 뭐 어떤 기본 능력에선 최강 전사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만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